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보이스피싱으로 공범이 되는 그 유형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형인 현금 수거 및 송금책에 대한 것 외에 또 다른 유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저희 해결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유형에 해당되셨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에 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이러한 일에 일단은 연루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그 유형은 중개기 관리책이라고 불리는 그런 업무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이 문자 같은 것을 보낼 때 해외에 있는 콜센터들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콜센터에서 직접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게 되거나 문자를 보내게 되면 그게 뜹니다. 문자나 전화에 해외 발신이라는 게 뜨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그 전화기 등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해외라는 발신 표시를 없애고 마치 010 뭐 이런 식으로 문자나 전화가 갈 수 있게 보이도록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관리책, 중개기 관리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어떻게 연루가 되시냐면 당연히 알바천국이나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뭐 유심 업무다, 유심 관리 업무다, 혹은 유심을 판매하는, 영업하는 업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 유심을 네가 받아서 일단은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네가 어떤 한 장소에서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주로는 이제 차를 빌리라고 하죠. 차를 빌리라고 해서 자기가 그 차에서 전화기들을 놓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혹은 뭐 심지어는 뭐 가방에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이동을 계속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기 유심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게 하는 거죠. 실제 저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유심 관리 업무, 뭐 유심 영업 업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핸드폰을 봤더니 보이스피싱하고 관련된 그런 문자들이 있는 것을 봤고 그때 피고인이 이제 인지를 하고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인지를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 저쪽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피고인을 실제 협박을 했고 관두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업무를 뭐 반강제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의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고인 같은 경우는 체포가 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면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잡히고 나서는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됐기 때문에 모든 공소사실을 다 인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뉘우치면서 원심 갖고 항소심까지 가서 이제 사건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셨다고 하시면 절대 일단 연루가 안 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피고인 같은 사정이 있으시다면 자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는 순간에 무조건 자수를 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협박을 하더라도 그 협박에 넘어가셔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이나 주변의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에 난 정말 모르고 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알게 되자마자 자수를 했다. 이러한 점들이 참작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피고인처럼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에 잡힐 때까지 그 일을 하셔서는 굉장히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죄를 다 인정하고 여러 가지 그 양형들을 통해서 1심에서 좀 높은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다퉈서 형을 좀 낮추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일에 일단은 연루가 되지 않으셔야 하지만 만약에 연루가 되셨다고 하시면 공소사실을 일단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문자들을 봤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점들이 좀 참작이 돼서 최소한의 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형을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원심보다는 꽤 낮은 형을 항소심에서 받았고 저희가 항소심까지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관련된 아르바이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금 수거 및 송금이 이제는 꽤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그런지 그러한 행위를 아르바이트로 많이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이런 중개기를 관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통장을 대여하게 해서 그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돈을 옮겨달라고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조금 캐치를 하셔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실 때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현금과 관련돼서 뭔가 업무를 해야 된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은 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중개기 관리 같은 경우에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꽤 많은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예방을 하고자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에서도 관련된 보이스피싱 연루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설명드린 것이 현금 수거책에 이어서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죠. 중개기 관리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심을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업무에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아시면 막바로 자수를 하시고 변호인을 선임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담당은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일단은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연루되셨다면 위 전화번호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 제가 직접 이 사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